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대담에서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 의혹, 개표 조작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분입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문제, 개표 조작 문제라든지 선거 의혹 문제를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졌습니까? 네. 제가 좀 불법 선거라든지 개표기 조작 이런 것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전 선거 때도 좀 우파 유튜버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언급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또 한국산 개표기상이 또 외국에서 문제가 됐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도 그런 부분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가 너무나도 이제 야당이 참패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 수치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언제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그 부분이었죠. 이제 그러니까 뉴스에 이제 다 선거 결과가 뜨지 않습니까? 예. 근데 비례대표는 오히려 이거 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 네, 한국당이 앞서는데 지역구에서는 통합당이 이건 너무 심하게 이제 밀리지 않았나, 앞서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민주당 쪽 표들이 또 다른 쪽들 이제 또 이제 좌익 성향의 또 다른 당이 있으니까 예. 또 그쪽으로도 분산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좀 곰곰이 생각할수록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하셨구나. 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은 광화문 집회에 지난해 한 9월, 10월부터 좀 꾸준히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럼 광화문 집회 가면은 막 뛰어와가지고 공병호 TV를 아니까 와가 손을 잡으면서 전자개표기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될 테니까 네. 그거를 어떤 공박사님 막으셔야 됩니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고 노인들이에요, 주로. 네. 노인들.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짓을 하겠냐. 그렇게 해서 일체 생각도 안 했고 네. 지난 토요일까지도 사람들이 그냥 선거가 끝났으면 끝난 거지 그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제보를 제가 받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료를 언제부터 이제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지금 이제 4월 15일이 수요일이니까 네. 며칠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근데 사실은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는 의심은 갔거든요. 의심 갔는데 사실 이제 저도 우파 쪽 성향의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생업이 따로 있는 관계로 그렇게 좀 정치 쪽에 집중을 좀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이 바쁘니까 이제 일하다가 또 조금씩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커뮤니티를 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걸 봤어요. 21대가 너무나도 이제 민주당, 한국당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당일 득표율하고 네. 사전 득표율 사이에 네. 20대는 아주 분포가 촘촘하게 돼 있는데 네. 그 다음에 21대는 너무 벌어진 거를 보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자료를 만져서 본 게 아니고 그냥 커뮤니티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걸 본 거네요. 처음에는 이제 21대에 나온 것만, 21대 나온 것만 이제 차이가 벌어진 걸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좀 꽤 벌어졌다. 이렇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냥 이 정도였는데, 또 우연히 20대를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너무 다른 거죠. 이거 뭔가 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셨구나. 그럼 그게 이제 대략 며칠 정도 됩니까? 선거가 끝나고 수요일이니까. 지금 그렇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예. 어쨌든 한 지난주에 4일 정도 됐습니다. 4일 정도 됐구나.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석 결과도 보내주고 제보도 많이 받았지만 네. 첫 번째 올린 바실리아 TV에서 올린 게 뭐였죠? 제목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표갈이라고. 표갈기. 표갈기. 예. 네. 그게 제가 봤던 가장 확신을 갖게 만들어준
그런 방송이었고, 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아침에 나온 거죠. 네. 그것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예, 제목을, 어쨌든, 예. 예. 네. 그게 이제 제 판단에는 그 두 가지를 보고 참 인상 깊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고 공병호 TV도 이렇게 구독해 주셔야겠지만, 이 방송 마치시고 바실리아 TV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게 되면은 사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는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좋은 방송을 분석 결과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뭐 이렇게 취재 나가가지고 그냥 막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뭘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일단 이상하다는 건 이제 확실하게 알았고요. 확실하게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뭔가 뭐 어떻게 분석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체급이 있으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편집해서 인터넷에도 조금 이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예.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가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도 보면 뭐 충분히 이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자꾸 이제 그냥 이제 무마시키고 넘어가려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것도 오히려 좀 더 이상하다. 좀 이제 더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닥친 문제가 자료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직업이나 경험상 이제 뭐 프로그래머도 좀 해봤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분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처음에 없었는데, 선관위 홈페이지에 또 있다고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 변환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하셨구나. 네. 오늘 새벽에 내신 자료가 그 영상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 네네. 집계 자료 분석입니다. 네. 첫 번째 내신 거니까 표갈기. 네. 그걸 내가 이제 새벽에 보고 그 분석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걸 정리해서 제가 방송을 또 보냈고 총성 의혹이라는 것들로 오늘도 이제 보고 그렇게 냈는데 네. 그 표갈기, 바실리아 TV 방문하셔서 표갈기, 그 다음에 사전투표 조작 의혹 집계 자료 분석, 최근에 나온 한국 국내외 4.15 총선의 의혹에 대해서 가장 압권이니까 바실리아 TV 꼭 방문하셔서 여러분이 구독도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받는 작업도 꽤 시간이 걸렸죠. 네, 이게 참 이게 그 데이터를요, 우리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네네, 당연히 이게 보여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보여지긴 보여지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이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데이터를 보여주더라도 좀 이제 정렬돼서 심플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만약에 엑셀로 예를 들면 엑셀로 다운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럼요. 네. 예. 국민들이 편하게 보고 편하게 검증을 또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엑셀로 복사를 하는 과정이 또 너무 힘들었고요. 이게 또 크롤링이라고 해서 뭐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웹에 있는 자료들을 자동으로 긁어오는 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은 예전에 했었지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해소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결국은 세금을 갖고 운영되는 조직이니까 네. 그냥 옛날 방식을 계속하지 말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그 자료를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엑셀 표 자체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법 시간이 많이 걸렸겠네요. 네. 그게 제가 이제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하루 정도 걸렸습니다. 하루 걸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일 때만 놓고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근데 제가 보고 의구심을 가졌던 자료는 두 가지를 비교했던 거였거든요. 20대와 21대를. 네. 그 사전과 당일 차이를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표였는데, 사실 그 표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본인이 만든 가져와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엑셀 자료가 있으면 좀 공유를 해달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찾을 방법은 없으니까 또 도는 짤이니까요. 이제 직접 뭐 복사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이 막 나가고 내가 의혹을 제기하니까 한 분이 엑셀 파일을 보내주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을 미국에 계신 또 재미학자가 요구해가지고 보내드리기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되게 이 과학적 발견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모든 게. 발견을 해 나갈 때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이제 자료를 만지면서 분석해 가면서 감이 생기잖아요. 네. 처음에는 의혹순이다가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이제 2번 정도 방송을 내보내신 거죠. 네. 그럼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 좀 이렇게 그런 의혹이 조금 더 진행돼 가지고 판단이 서기던가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사실은 자료를 다 입력을 하게 되면요. 입력하기 전까지는 이제 노력은 투입이 되는데 결과물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입력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일을 또 이제 제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막상 시작하니까 오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입력을 했어요. 근데 자료가 만약에 259 선고가 있는데 그게 어쨌든 2회치잖아요. 20대, 21대가 다 입력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수치를 바꿔가면서 확인 자꾸 치니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결국은 끈기가 있어야 뭐를 찾아낼 수 있네요. 네.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먼저 만들어서 공유를 해줬더라면 또 더 쉽게 이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또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항상 이제 그 분석한 거는 바로바로 국민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아 TV에서는 이제 방송을 때리고 나면은 거기에 모든 분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개를 하시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지금 보여드릴 그 엑셀 파일도요. 어제 밤을 새가지고 엑셀 파일을 좀 이제 오류가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수작업을 하니까 오류를 거의 다 없앴고 그분 지금 화면으로 똑같이 보시는 파일을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올려놨으니까 지금 다운받으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이 화면하고 똑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일단의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젊은이들이 뭐 어떻다 어쩌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냥 보상이 따르지 않더라도 뭔가를 궁금하면 파고드는 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 파고드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단서나 실마리를 제공한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일종의 어떤 소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놀이문화 같은 거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옛날처럼 뭐 특정 기관이나 특정 개인이 작업을 하면은 더 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엑셀 자료를 수만 명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20대, 30대는 뭐 놀이하는 것처럼 엑셀을 다룰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덮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집단지성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결국 이분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이 자료들이 국민들이 다 이제 직접 투표를 한 것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개도 당연한 거지만 공개라는 게 이제 그 말로만 홈페이지만 이렇게 딱 띄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엑셀로도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분석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또 공개에 포함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이 이제 뭐 계속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한번 조슈아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해보니까 분석 작업을 해보니까 본인이 지금 아직도 계속 해야겠지만 중간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도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구나 느낄 것 같은데. 글쎄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뭐 물건을 떨어뜨리잖아요. 작은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찾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이게 바닥에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찾거든요. 예. 눈을 바닥에 최대한 기울여서 이렇게 하면은 잘 보입니다. 예. 그거 마찬가지로 엑셀도 엑셀 파일 숫자들을 나열해 놓으면요. 이게 뭐가 뭔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화 시키면 상당히 이게 그 색깔과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모양이 쭉 드러나기 때문에 그 보기가 상당히 쉬워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 1차 작업을 했습니다. 1차 작업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 이제 떠도는 그 짤과 비슷한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20대 그 총선도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이제 극명하게 다른 어떤 그 특징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걸 양쪽에 있는 그 표를 그 부분만 이제 딱 가까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이제 문제점을 이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문제점을 좀 이제 그 논문을 쓰면 결론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좀 이제 본인이 뭐 감도 괜찮으니까 네.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의혹 수준인 것 같다. 아니면 네. 의혹보다 훨씬 더 심화된 것 같다. 그런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제가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의혹이라는 게 여러분도 이제 엑셀 파일 열어보면 알겠지만 이 의혹이라는 것도 이게 너무 이제 확률로 왔을 때 이거 90%는 넘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네네. 4.15 총선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가 90%가 넘는 확률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통계 자료를 분석하면서 그런 판단이 섰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통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통계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그러면 엑셀을 왜 잘하냐면 그냥 이제 그 엑셀을 주로 많이 다루는 사무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세로로 치면은 이제 몇만 줄, 그리고 뭐 가로로 치면은 또 이제 몇백 개 줄로 한 그런 어떤 그 인적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뭐 통계내고 이런 것들 업무를 많이 해왔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어떻게 보면 250개국 데이터가 방대한데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어떤 그렇게 엄청난 양으로는 보이진 않았거든요. 물론 수작업이 힘들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만 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저는 작업을 해가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엑셀을 정리해가지고 보내주고 네. 또 제가 직접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그냥 의혹은 아닌 것 같다. 네. 저 같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예, 그냥 너무 거죠. 이상하다는 수준을 좀 넘어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좀 차근차근 네. 앞으로 이제 정말 너무 이상하다. 예. 이제 조슈아님하고 제가 이건 너무 이상하다. 네. 예, 확률적으로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논의를 좀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셨습니다. 이제 그 자료를 만지면서 이번에 4.15 총선의 네. 결과에 대해서 이 핵심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보통 네, 우리 시청자들이 뭐가 문제인지 복잡하지 않게 전문가들은 이제 정리가 돼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사전 득표율이 네. 특정 정당이 지나치게 높아 그런 거죠. 네. 한번 말씀해 보시면 저하고 좀 네.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비례 비례 투표는 박빙이었다. 오히려 이제 한국당이 더 많았는데. 미래한국당이 네. 여기 열린시민당보다 네. 또 앞섰죠. 네네.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거. 예. 차라리 약간 뒤쳐졌으면은 그렇게 의혹이 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쪽은 비례는 앞섰는데 이상하게 지역구에서는 약간 밀린 게 아니라 거의 2배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이 이상한 거겠죠? 딱 국민들. 서울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열린민주당이 플러스 13.2% 정도 앞섰습니까? 네. 당일 지지율보다도 네. 사전 지지율이. 네네. 또 반대로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당일 지지율에 못 미치게
사전 지지율이 마이너스 13.2%가 같던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장 큰 차이가 사전 지지율이 왜 그렇게 높냐의 얘기죠. 네. 근데 이거 먼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국민들께서 그 생각보다 이거 부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민주당이 앞섰고 그 이제 뭐 한국당이 그 좀 처진다, 똑같은 비율이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당연히 뭐 많이 나왔으니까 앞서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본 이 비교 양쪽 이제 차이가 나는 비교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어떤 지역은 이제 민주당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지역은 한국당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민주당이 많든 한국당이 많든 그 똑같은 어떤 선거의 득표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득표율이 사전 투표할 때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사전이 민주당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한국당은 너무나도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종로구에 구민들이 있는데 네. 또 한 그룹은 4월 11일, 12일 날 투표를 하는 사전 투표 그룹이 있고 네. 또 4월 15일 하는 당일 투표 그룹이 있는데 네. 아마 당일 투표 그룹이 조금 많을 겁니다. 네. 숫자로 보면은. 그런데 꼭 같은 종로 구민인데 그 구민들이 예를 들면 사전 투표를 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높고 네. 당일 투표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고 네.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그 민주당과 그 한국당의 그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점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이 차이를 봤을 때 이 두 당만 비교했을 때거든요. 두 당 비교했을 때 높은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도 있는데 높은 지역도 민주당은 10% 넘게 나오고 이게 한국당은 10% 낮게 나오고 낮은 지역도 똑같이 10%가 또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분명히 아셔야 되는 여기서 기준점은 민주당하고 통합당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점은 자기 당의 당일 투표율하고 네. 사전 투표율을 비교한 거하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통합당의 기준점은 민주당이 아니고 네. 자기의 당일 득표율인 거죠. 네. 전체 그죠? 표 중에서 이제 자기 당에 득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종로구 자료를 보면 종로구에는 삼청동이 상당히 보수 세력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네. 거기에서도 놀랍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똑같은 비율로 사전 득표율이 높아요. 네. 그래서 참 놀랍다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네요. 그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크죠. 가장 큰 문제. 다른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다른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그 부분이 좀 크고요. 그 예.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이 문제가 이제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또 그걸 보면서 보니까 그럼 이제 서울만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할 건데 네. 서울에서 나타난 그 패턴이 모양이 특성이 인천, 네. 경기, 대전, 부산, 울산, 대구 이런 데 다 나타나니까 네. 어떻게 비슷한 모양의 그런 특징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날 수 있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우익 진영의 그 통합당을 지지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뭐 사전 투표 같은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지 말고 당일에 주로 하자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어떤 홍보를 했다. 이제 이런 어떤 의혹들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이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오히려 저 사전 투표에서 보수 쪽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따가 이제 결과로 예.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훨씬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거가 뭔가 하니까 통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들쭉날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로구가 있으면 종로구에 무슨 뭐 구이동도 있고 삼청동도 있고 사직동도 있고 한데 그 동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또 다 다른데 그러면은 들쭉날쭉해야 될 건데 네. 어떻게 민주당은 사전 득표율이 모든 동 단위에서도 거의 제 판단에는 100%예요. 네. 10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로구라는 큰 대선거구가 있으면 그 선거구가 또 동 단위의 선거구로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를 한번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네. 어떻게 민주당 쪽은 사전 득표율이 모든 부분에 골고루 일정 비율로 그렇게 당일 투표율보다 당일 득표율보다 높으냐. 네. 나는 그때 딱 이게 이게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 자료를 분석 자료도 보냈고 그다음에 엑셀 원 자료도 미국의 통계를 하시는 미들 테네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통계학을 아주 원로 교수님,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김좌근 교수한테 보내시니까 김좌근 교수님 보더만 이거는 통계적 현상이 아닙니다. 통계는 들쭉날쭉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다 똑같이 플러스 쪽에는 다 그 푸른색에 무슨 당입니까? 네? 민주당. 민주당이 있고 밑에 마이너스, 예? 음수에는 다 통합당이 있냐. 네.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어날 확률은 수조 원 분의 1입니다. 그렇게 딱 네. 잘라서 이야기하대요. 네.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이 통계적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특히 통계학자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주 낮은 확률이다. 뭐 극악의 확률이다. 이게 뭐 동전을 뭐 몇 개를 던져서 뭐 이런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통계에는 100%가 없다고 합니다. 뭐 99.9999는 있더라도 100%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그게 일어날 확률이 정말 99.99 중에서 또 있을 수는 있으니까 항상 절대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이제 애써 이제 애둘러서 다른 표현을 하는 거지만 그 실상 본인의 마음은 그냥 불가능인데 그렇게 확률이 극히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렇게 것 이야기하대요. 네. 0. 그 한국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은 행태를 전 지역구에서 나타낸 것은 0.99999가 200개 넘게 있는 수치입니다. 통계학자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다만 일어나기가 어렵다는데 그게 0.99999가 200몇 개, 270개인가 273개인가를 찍어야 일어나는 확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저로서는 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근데 통계적으로 참 희한하죠. 어떻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평균값 같은 모수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포도가 형성된 형태의 데이터구나. 네.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명지대학교의 물리학과에 계시는 영아 교수님인가 하시는 박영아 교수님 많으실 겁니다. 그분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유의 이야기를 하셨고 그분도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네. 그 다음 또 이제 보시면 좀 특이점 같은 건 없었습니까? 글쎄 이 부분에서 좀 감으로 그 특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지역들을 살펴봤을 때, 예. 그 전남 지역에서는 전남 전북 그리고 또 광주 지역에서는 그 일정하게 보이는 그 똑같이 10% 10% 가량 차이를 보이는 그 현상이 안 보이거든요. 전남, 전북, 광주. 네. 이 지역에서는 네. 일정 퍼센테이지가 항상 이 민주당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이 높은 것이 일정한 크기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네. 뭐 혹시 화면을 보실 수 있나요? 나중에 그런 네, 보실 알겠습니다. 때. 예,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되겠다. 어쨌든 그 똑같이 이렇게 그 사전 당일이 차이가 민주당 한국당의 차이를 보이다가 이제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전혀 그 차이가 이제 거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거는 가설이니까 추측이니까 네.
여당이 확실히 강세인 지구에서는 그 지역들하고 접전 지역, 네.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다투어야 되는 그런 접전 지역에서는 나타난 통계적 현상이 너무나 다르구나. 근데 그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입니다. 대부분이죠. 네, 네, 접전 지역과 이제 그 전남 광주 지역이 아니고 전남 광주 지역과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런 특이한 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음모론을 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이렇게 다루보진 경험이 젊은 날부터 별로 없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드는 뭐 연구소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말이나 글을 가지고 평생 사신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위를 받아 놓으니까 물론 한 20, 3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 딱 자료를 보는데 그 감각이 살아나더구먼요. 딱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뭐 문제를 가지려고 한 게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느냐. 그냥 네. 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인데 한 분이 윤정수란 분입니다. 윤정수란 분이 공박사님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자료를 보내는 걸 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그냥 뚜껑 열린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을 했는데 네. 자료를 점점 만지다 보니까 야 이거는 보통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가장 여러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이번 4.15 총선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특별한 통계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통계적 패턴이라는 것이 민주당, 여당의 경우에는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이 일정 비율로 다 높고 그것이 전국적 현상이고 그 다음에 여당이 확실하게 승리가 보장된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은 그런 현상을 전혀 찾아낼 수 없고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고 통계적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확실하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말이나 글로 가지고 평생 산 사람들은 그냥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 하냐 이렇게 음모론과 막 치부하는 겁니다. 그거는 음모론과 관계없는 거죠. 진실을 찾는 것이고 사실을 찾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 공병호 TV를 계속 여러분 보시면은 차근차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편견은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제 자신이 살아가면서 편견이 없는 사람이니까 항상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진실 앞에서 진리는 나의 벗이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을 지금부터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엑셀 작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제 탐구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가 말한다. 통계가 진실을 말하면 통계는 절대 장난을 못 칩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천천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엑셀 파일을 지금 다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 엑셀 파일 보면 여기 이 종로구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료라는 것은 뭐 전혀 가공하지 않으시고 여기 종로구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공개할 자료는 전체가 다 선관위에 발표된 그대로 공식 자료를 썼다 이야기죠. 네, 심지어 뭐 글자 모양이나 색깔까지도 똑같은 원본 자료 그대로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면 바로 우리가 링크 해가지고 뭐 세금 내시는 분들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세금 안 내도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눌러보시죠. 이게 중구 성동구갑. 그 다음에 중구 성동구을. 그럼 위에 칼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좀 참 이제 번거롭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왼쪽에는 이제 그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옆에는 또 이제 다른 어떤 또 메뉴들이 또 이제 근데 어떻든 간에 첫 번째 칼럼은 칼럼이라고 합니다. 이 칼럼이란 것은 이제 지역 동업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이 뭡니까? 투표구명. 조금 투표구명. 해보겠습니다. 투표구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거인수. 세 번째가 선거인수. 그 다음에 이제 투표수는 투표 직접 참가하신 분이죠. 그렇죠. 참가하신 분. 그 다음에 후보자별 등록수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미래통합당 지상욱, 국가혁명배당감 이주양,
그다음에 개. 네. 이제 요거는 그 다른 후보들도 있었는데 다른 후보들은 포함 안 시켰으면 3개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무효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기권수가 있다. 그러니까. 후보가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발표하시는 모든 자료는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네. 예.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보여드릴 것은, 여기 이 부분인데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추가한 겁니다. 이걸 이제 왜 추가를 했냐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든 데이터를 다 한 군데에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던 어느 정도는 합산을 시켜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대로 한 대 모아서 값을 하나씩 모으고. 이게 굉장히 고된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엑셀 쓰시는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보시면 여기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매크로를 기록을 하면 단순 반복 작업을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매크로라는 그런 일종의 프로그램 명칭이네요. 네. 예.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 번 만들기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만들어 놓으면은. 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똑같은 위치에 이제 내용을 붙여 넣어라. 이런 매크로를 한번 지정하면 그 키만 딱딱딱딱 누르면은 착착착착 붙는 식으로 해서 조금 수월했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에서 이제 공병호 TV를 보시고 바로 밑에 저희들이 이제 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링크를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된 작업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이 방송이 나가고 또 좀 시간을 두고 또 바실리아 TV에서도 나갈 테니까 바실리아 TV 꼭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해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지킬 수 있을 때, 소중한 것은 있을 때 지켜야 되거든. 한번 보시죠. 이게 여기도 보시죠. 이게 보시면은 좀 확대해 보시죠. 네. 네. 이 자료가 이제 원 자료를 다 가지고 조슈아 님이 다 만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중동 성동구 갑 자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위로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미래통합당의 진수희, 정의당의 정혜연이 있고, 그 다음 위에 득표율 53.65, 40.48, 4.17로 이렇게 결정되는데, 전체 득표율이죠. 전체 표가. 네네. 그 다음에 당일 투표자 수, 당일 득표율, 네. 사전 득표율, 네. 그 다음에 당일 지지한 사람, 사전 지지한 사람, 네네. 사전을 또 관내 사전, 관외 사전을 나누죠. 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 참고하셔야 될 것은 관내 투표자라는 것은 종로에 주민등록 주소를 갖고 있지만 외지에 계신 분들이 종로를 가지 않더라도 선거한 분들이 그분들이 봉투에 넣은 그 투표 용지가 전달돼서 거기에서 이제 측정이 되는데 청량이 되는데 그런 경우를 관외 사전 투표자 이렇게 부르고요. 관내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듯이 주민등록 있는 동사무소에 이제 가서 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 쫙 보시고 활용하시고 특히 젊은 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통계를 잘 분석해서 진짜 이번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렇게 한번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멋지네요. 이게 다 돼 있는 거네요. 네. 전국이. 네네. 근데 세상에. 배포되는 자료에는 이 부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한때 관외 사전 투표 그리고 뭐 그 관내 사전 투표 그리고 관내 비율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혹이 많이 있을 때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걸 제가 이제 찾아낸 그 표괄이라는 것을 한 번에 찾아낸 게 아니고 이것저것 계속 테스트하다가 이제 알아낸 거기 때문에 최종 여러분께 배포드릴 버전은 이 부분은 빠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혀 의혹이 없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외했구나.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전국에 200 몇 개의 선거가 있습니까? 253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253개. 네. 253개 정도인데. 네, 253 맞습니다. 그 중에 아마 서울이 한 140 몇 개인가 그렇죠. 네. 253개. 전국이 서울은 49개고요. 49개의 선거구가 있고, 네. 이제 전국에 253개의 선거구가 있고, 49개의
이제 서울에 선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제 네. 분석을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자료를, 좀 쉽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고요. 처음에는 일단 순번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쉽게 찾기도 쉽고 관리도 쉽기 때문에 순번 넣고, 그 다음 이제 지역을, 큰 대지역을 넣고요. 그 다음 서송고구 지역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요. 모든 후보의 데이터를 다 넣고 싶었지만, 모든 후보의 데이터를 넣을 경우 모양이 삐뚤삐뚤해지고 후보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그 선거 의혹을 조사하는 분들이 대체로 1당, 2당,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통합당만 그렇죠. 비교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너무 약간 아쉬움을 느껴서 더 객관성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한 당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향 같은 경우는 심상정시 같으면 심상정시까지 포함시켰네. 네, 제3당까지.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 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로 좀 보이게 용이하게 따로 편집한 거기 때문에 배포해 드릴 내용은 완벽한 자료로 이제 배포를 해 드릴 건데요. 거기 자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3명에서 끊어버리면 무소속인데 뒤쪽에 있는 번호이지만 당선이 된 분도 꽤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선된 사람이 조작되면 이제 아주 큰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후보명에는 무조건 3번째에 있는 후보인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서 뭐 심상정 후보라든지 어떤 특정한 그런 후보일 경우에는 꼭 3번에 강제로 데이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성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지만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니까 네, 3순위로. 원래는 홍준표 후보는 3번 후보가 아니지만 홍준표 후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지금까지는 여기 보시면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당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1당 여당과 제2후보명은 야당이고 3후보명은 유력한 무소속이나 제3당을 집어넣어서 네.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3개 당, 네. 예, 일종의 3명의 후보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천천히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좀 다른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나면은 엑셀에 상당한 그런 안목과 시야를 가지신 분이 될 수 있고, 야, 이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이렇게 유식해질 수가 있겠구나. 참 우리가 좋은 세상에 났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 좋은 세상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나라를 잘 지켜야 그 좋은 세상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일이 크게 고된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이유가 좋은 나라를 잘 지켜서 우리 세대도 그렇고 다음 세대 세대 손손 좀 잘 살아야 안 되겠냐 이야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건 한번 해보시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지역구 이름 나오고 다음 당명이 나옵니다. 예. 당명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당은 기호가 3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력 그 후보자로 이제 바뀔 수도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이 당과 딱 맞는 그 지역의 후보자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후보가 나란히 데이터가 나오는 이제 패턴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 칸씩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가 3칸씩만 나온 것은 문제가 있는 자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 후보만 서로 비교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이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표에는 세 후보만 나왔다 하더라도 전체 투표는 모든 그 선거를 투표한 분들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통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항상 넣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서 이제 사전 지지 득표율 혹은 사전 지지 지금 표 수입니다. 정확한 표. 예.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낙연 후보가 사전에 47,200표, 황교안 후보가 아닙니다. 이건 전체고요. 전체. 전체고. 이거는 1후보, 2후보, 3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 전체가 먼저 나오시고 그러니까 39,943표를 이낙연 씨가
얻었고, 황교안 씨가 15,108표네요. 네. 그 다음에 한민호 씨가 125, 이걸 합쳐서 전체로 넣은 거네요. 아닙니다. 전체는 예. 무조건 1, 2, 3, 4, 5, 6, 7, 5, 9, 전체. 네. 예. 그러니까 1후보, 2후보, 3후보 더하기 뭐가 좀 있는데 그게 다 전체 포함이 된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사전 지지 득표율이 여기에 4개 칼럼에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됩니다. 항상 네. 1, 2, 3 후보 이외에 네. 모든 투표를 다 합친 전체가 나오고요. 예. 그 이후에 1후보, 2후보, 3후보 이렇게 그럼 요 이제 패턴이 반복되겠습니다. 이 이제 노란색은 뭘 뜻합니까? 이 노란색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색을 한번 이게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일부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숫자만 보게 되면 이 숫자만 가지고 차이점을 한눈에 확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거 보시면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알록달록한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딱 보여서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튀어 보인다. 이렇게 좀 나왔다. 그리고 좀 이렇게 딱 들어갔다. 이 사람은 저 득표가 너무 낮네. 인기가 없는 후보였네.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 지지 득표율이 39,944표는 좀 많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좀 두껍게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 네. 15,000표니까 좀 얇게 돼 있고, 네. 125표는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없는 거네요. 아니, 자, 자세히 보면 조금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사전 지지 득표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4개의 칼럼이 당일 지지, 네, 예, 맞습니다. 당일 지지 득표율, 예. 당일 선거, 당일 투표 이게 득표율이네. 네. 사전 투표 득표율. 마찬가지로 당일 투표날 정확하게 그때 가서 직접 투표함에 넣은 당일 이 지지율인데요. 이 지금은 투표 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한 표를 넣었으면 이게 일이 올라가는 카운팅되는 전혀 조작될 수 없는 전체 모든 국민들이 이 지역구에서 투표를 한 내용들이고요. 네. 나머지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조슈아 님이 이번에 분석한 것은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사실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칸에 1후보, 2후보, 4후보가 있고 그 다음 가장 우리가 관심이 많은 사전 지지율, 예, 사전 투표 득표율이라고 합니다. 전체 1후보, 2후보, 이건 득표율. 득표 수라고 해야 득표 수. 네. 예, 그 다음에 당일 투표 득표 수. 네. 예.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죠. 어떤, 네, 그렇죠. 최종이. 네, 예, 맞습니다. 종합해서 네. 사전 득표율, 당일 득표율 합해서 이것도 4칸이 되겠네요. 1후보, 2후보, 3, 그 다음에 전체 최종이 나오네요. 네. 예,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통계가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해보면. 네. 예. 네,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쫙 이제 넘어가시면은. 네. 이제 조금만 이제, 이렇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앞쪽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신 한 표, 두 표, 세 표, 표가 아니라 전체를 놓고 이 후보가 몇 프로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게 전체 표수에서 네. 자기가 득표한 것을 네. 가지고 네. 여기에서 이제 한 것이 사전의 지지율을 몇 % 얻었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후보, 2후보만 두 개만 비교한 게 아닙니다. 세 후보만 비교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후보 전체 중에서 몇 표를 몇 퍼센트를 얻는 것. 그래서 이 65.56 1후보하고 2후보의 32.02를 합치더라도 100이 안 되는 거죠. 세 후보 다 합쳐도 100이 안 돼요. 예, 다른 후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격차는, 사전 지지율이 65.56% 얻었고, 이 후보는 32.01%를 얻었네요. 이것도 이제 이 후보가 아마 통합당 같은데. 네, 그렇죠. 1후보는. 항상 다 패턴이 그렇습니다. 예, 1후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딱 봐도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떻게 모든 지역구에서 이렇게 민주당 사람들은 사전 지지율이 높냐 이야기죠. 네.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겠냐 이야기죠.
예, 예. 이걸 보고 이상하니까 이제 60 몇 대 60, 뭐 30 몇 계속 그 숫자를 가지고 예, 이게 어떻게 된 67대, 거냐? 67대 네. 33가 네. 몇 대가 있죠, 그거. 그 예. 평균이 바로 나오는데요. 아니, 이거 63. 통계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게 들쭉날쭉도 아니고, 이게 옆에 이제 후보, 그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구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어떤 경우는 이 사람들이 좀 들어가고, 어떤 경우 이 사람들인데, 한번 보시죠. 49, 48, 45, 40, 47, 44, 46, 48, 52, 54, 54. 쫙 다 비슷한 숫자가 이렇게 뭘 해다. 당일 지지율이 이렇게 1후보가 높은 거죠. 네. 예. 네. 그런데 항상 보시기면 사전 지지율이 당일 지지율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정 비율로 다 높습니다. 네. 65.56 빼기 49.87이면 얼추 10점 얼마 될 겁니다. 60.56에서 48.56 빼면은, 예, 이거, 그러니까, 네. 예. 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요 표들만 해서 요렇게 이제 6칸이 되겠죠? 요걸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봐도 이제 긴가민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한 부분이 여기 옆에 있는 이제 녹색하고 빨간색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뭐냐면 사전 투표율과 여기 보시면요, 여기 사전 지지율입니다. 여기는 사전 지지율과 당일 지지율 간의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빼기를 한 겁니다. 이거 빼기 요거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는 그러면 얼만큼 사전을 얼만큼 더 나왔나, 그리고 이 한국당 후보는 얼만큼 더 또 마이너스로 됐나라는 그 차이만 놓고 봤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참. 이렇게 놓으면 또 자세히 안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확대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살짝 당기시고. 예,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더 잘 보이도록.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소위 4.15 총선의 분석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절정, 하이라이트, 압권, 예. 그 고산 준봉, 활용 정점, 이런 걸 다 동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요 표입니다. 요 표. 예, 요 표입니다. 여러분, 붉은색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쪽에 붙이시면 더 좋습니다. 빼기, 더하기. 네. 그죠? 예. 어떻게 민주당 후보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다 높으냐? 서울 전지구에. 네. 예. 저희 그냥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데이터를 조금 더 만지던 사람들은 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들 가운데 무슨 음모론이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거의 없는 겁니다. 훈련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이 자료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보시죠. 이 푸른색이 누군가 하니까 민주당입니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다 15.68, 12.07, 13.37, 14.48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게 무사하겠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없는 중세 농도사회 같은 거 모를까, 이런 표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야기야. 이런 표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미래통합당입니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당일 득표율이 항상 큽니다. 서울의 전 지구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야기죠. 여러분,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 숫자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직감만 보더라. 이게 자료를 다룰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직감. 아, 이게 마이너스 한 10몇 프로 되겠구나.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마이너스 13점 얼마일 겁니다. 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엑셀 자료가. 네, 이 정도면 사전 투표할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만 가십시오. 그리고 당일 투표 때는 뭐 한국당 지지자들만 가십시오. 이런 정도로 이제 캠페인을 벌이면 이런 게 나올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 같으면은
서울 시내에 사전투표가 전국이 1천만 정도가 될 겁니다. 네. 다 합치면 얼추 한 2천 몇백만 될 테니까. 네. 그럼 1천만 명이 가가지고 대개 한 20 몇 프로 정도가 몰표를 줘야 나올 수 있는 결과인 거죠. 네,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있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요 빨간 걸 딱 떼다가 이쪽에 붙여 놓으면 됩니다. 이거 떼다가 하나 붙여 놓을 수 있습니까? 잠시. 안 되죠. 아, 네. 너무 위험하죠. 그냥 그럴 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이거를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은 하지 마시죠. 네.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네. 플러스 퍼센트. 이쪽은 뭐죠? 마이너스 퍼센트입니다. 네. 쫙 있죠. 무슨 당입니까? 야당이. 통합당. 네. 통합당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당이죠? 아니, 이게 민주당이고, 예, 민주당이 플러스가 됐다는 거고요. 민주당, 사전이. 그렇게, 민주당이 다 사전이 당일보다 더 크고, 네. 예, 요거를 이때 딱 갖다 붙이면 다 빼기입니다. 빼기. 그러니까 이번 우리의 가장 큰 중심은 이거죠, 이거. 네, 이게 이제 모든 논란의 핵심. 모든 논란의 핵심.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몇 대 몇이다. 이게 몇 프로다. 이런 부분이 자꾸 이제 논란이 나오는 거고. 국내 물리학을 하신 분들이나 통계학 하신 분들이 조금 더 발언을 해 주셔야 될 게, 이런 거는 통계적으로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0.9999%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의혹은. 왜 이렇게 나왔냐? 이게 덮을 수가 없습니다. 덮을 수가. 조금 이제 보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 해보시죠. 이 차이가, 양쪽 차이가요, 심하게 난다는 거. 심하게 난다는 거는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좀 보여드렸나요? 20대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크죠, 20대하고.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20대하고. 20대는 여러분들 통계적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 그리고 이 오차 범위도 아주 작습니다.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국이 한 2% 내외. 예. 그런데 지금 21대 총선에서는 10% 정도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통계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의심을 처음부터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야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요. 한국 사람들이 한 투표를 하는 거죠. 2016년에 한 번 하고 2020년에 한 번 하고, 예, 2번 하는 건데 4년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냐? 바뀌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통계적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의혹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수사로서 규명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하고 해외에 있는 통계학자들이 목소리를 좀 내셔야 돼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왼쪽에 천천히 해보시죠. 네, 왼쪽에 지금 보이는 게 21대 총선 지역구에서 사전과 당일의 차이점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럼 이게 빨간색으로 돼서 마이너스로 됐다라는 의미는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이 조금 적었다. 사전 투표한 사람들이 이 첫 번째 후보를 찍는 그 퍼센트가 조금 낮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후보는 조금 높았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 조금 높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퍼센트로 보나, 여기 보여지는 이제 시각화된 이제 그래프 모양으로 보나, 어떤 지역은 그때는 새누리당이었겠죠? 들쑥날쑥합니다, 민주당하고요. 그렇게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것이 이게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선호하는 또 후보가 다를 거고, 그리고 또 나이 연령대도 또 조금씩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선호하는 후보들도 다르고 또 선호하는 후보의 그 차이도 다르고, 삐뚤빼뚤하면서 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은 오차 허용 범위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일정적인 어떤 작은 차이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20대를 한번 비교를 나란히 해보게 되면 너무나도 큰 차이로 모든 전 지역구에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표시 좀 해주시죠, 이거. 네. 제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반복하지만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핵심을 파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냥 영어도 get to the point, get to the point, get to the point. 무슨 일을 하든 하니까 핵심을 찔러야 되거든, 핵심을.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방송에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대 총선입니다. 여러분, 이게 21대 총선입니다. 1후보, 2후보, 3후보가.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이게 진짜 통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통계입니다. 진짜 통계가 뭐냐? 들쭉날쭉한 게 통계입니다. 예.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들쭉날쭉하는 겁니다. 예. 어떤 데는 사전 당일 차이에서 마이너스 1.75란 것은 결국은 통합당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 높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후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요. 예. 사전 투표가 예. 당일 투표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오는 그러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 높았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당일 득표율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낮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표본 오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표본 오차가 아주 적습니다. 네. 제가 계산하면 한 2% 정도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경우에도 그냥 6점 몇 %. 예.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렇게 이런. 들쭉날쭉.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 야, 이게. 에? 내가 좀 열이 나는 게 이런 도표를 21세기 국민들한테 주고 이거 믿으십시오. 이게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음모론인지 음모론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통계가.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예? 어떻게 모든 장소에서 21대 총선에서는 서울의 모든 장소에서 다 민주당 후보가 사전 득표율이 10몇 %로 다 모든 지역에 이길 수 있냐, 이야기. 이걸 가지고 누가 음모론이라 합니까?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진짜하고 가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자료가 지금 조슈아님만 분석한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날밤을 새가 이렇게 분석한 게 다 똑같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대결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인 거예요. 빛과 어둠의 대결인 겁니다. 진실과 거짓의 대결인 겁니다. 정의와 부정의 대결인 겁니다. 이게 밝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런 통계가 서울에만 나타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부산, 인천, 경기,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유독히 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이 높은 이유를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통계 보면서 발견한 걸. 네. 양쪽이 이렇게 차이가 크면서도 동일한 패턴이 보인다는 것도 일단 문제입니다. 여기 있어요? 예,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렇게 오목하면 여기 또 네, 오목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다. 21대에 비해서 차이가 크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쪽이 이렇게 아주 유사한 대칭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일부 예외 지역이 있는데요. 가만 계시 보시죠. 이거 참 희한하네요. 네. 이 시청자들이 보시면 이게 정말 희한하다. 네. 이게 왜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한번 또 올려보시죠. 네. 이게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짤룩하게 네.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예외 지역은 있지만 예. 대체로 다. 예외 지역이 있는 데는 이제 호남 지역입니다. 네. 원인은 호남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 경상도고. 불규칙적인 여기 남원, 정읍, 네. 여기 쪽에, 이쪽은 불규칙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타 지역과 너무나 뭔가 다르다. 다르다 이거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르다. 여기가 이제 네. 전주, 네. 군산, 익산 쪽이거든요. 이게 네네. 이거는 통계적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없고 네. 여기는 일종의 통계적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네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실 때 이런 어떤 특징들을 발견하면 그 특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형태는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저기 21대 총선처럼 조금씩 약간 이제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는 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통계학자들이 유의미한 어떤 그 통계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함수를 넣어서 이제 유의미한 어떤 그 상관관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쉽게 특징적인 차이가 보이니까 조금 한번 키워보실랍니까? 네네. 키워보시면 더 또렷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학 전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딱 봐도 이건 모양이 특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크다. 그 이외에도 보시면요. 양쪽이 똑같은 저기 뭐 데칼코만이라고 하나요? 예, 데칼코만이요. 예, 이렇게 뭐가 물감으로 물감해가 딱 하면 똑같죠. 이렇게 종이를 물감을 이제 막 이제 멋있게 뿌리고 쫙 붙인 다음에 쫙 이렇게 펴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예. 그런 것 같은 현상을 이제 보이는 건데, 자, 이게 그러면은 평범한 거냐? 전혀 이제 비교군이 생겼기 때문에 참 잘 된 거죠. 다른 분들은 다 21대만 놓고 비교를 하시는데, 이제 20대랑 놓고 비교하면 극명한 어떤 이제 차이점을 이제 보이는 건데요. 이건 제가 이제 추정하기에 조작이 아주 강하게 의심된다. 조작이 아주 강하게 의심되는데 왜 이걸 또 강하게라고 내가 얘기를 했느냐라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양쪽이 똑같이 커졌다가 똑같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호르병이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 후보가 요만큼 커졌을 때 두 번째 후보가 요만큼 커진 거고 작아진 거고 첫 번째 후보가 요만큼 그 사전투표가 늘었을 때 두 번째 후보는 요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그 중에서도 한 후보는 정확한 특정 수치로 늘리고 한 후보는 정확한 이거랑 똑같은 수치로 내렸다. 이렇게 지금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 올리고 10 빼고 네. 7 올리고 7 빼고 그런 이야기죠. 거의 정확합니다. 지금 약간의 이제 오차 범위가 있는데 이걸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 하면 거의 흡사한 모양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일어났을 아주 강한 가능성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조작이라는 용어보다도 통계적 개입, 통계적 관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제가 그럼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민주당 지지자가 갔습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한 10명 정도 갔어요. 그런데 한국당 지지자가 또 10명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누가 이게 딱 짜맞추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딱 그날 같이 이제 그 투표에 참가하는 인원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그날만 특정 일부 지지자들이 더 갔고 이쪽은 더 빠져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일 투표에 참가하는 그 사람 숫자하고 이쪽 숫자가 똑같아도 일어나기가 힘든데. 그런데 그 숫자가 특별히 차이가 정확하게 반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플러스 10, 한쪽이 마이너스 10 나오면 그거는 정말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요. 그거하고 이제 아울러서 더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3후보 지역은 사전과 당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그 원인 중에 그 득표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어차피 적은 득표율이니까 당일에 나오는 사람도 조금이고, 이제 뭐 사전에 나온 사람도 조금이니까, 조금이니까 차이도 조금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거의 저는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사전과 당일을 아예 이제 그 부분을 또 다시 퍼센티지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득표율이 적은 후보자는 조금 확대가 되게끔 보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보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특별하게 3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예, 심상정 후보, 예. 고양일 건데. 네, 예, 고양시 갑 지역인데요. 고양시 갑이구나. 이 지역은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왔죠. 특이하게 이제 뭐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있지만 그 세 번째, 3당이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온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는 네. 심상정 후보가 최종적으로 39.12%로 당선되셨네요. 그게 지금 사전 당일이고 1 후보가 23.83. 조금 더 가면 이게 최종이거든요. 예. 예, 최종 39.45, 네. 39. 예, 그러니까 결국 당선된 거죠. 39.02%입니까? 네네. 최종적으로. 예, 이 당선이 됐는데 이게 39.02구나. 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 심상정 후보는 이 사전 당일이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거 조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좀, 요 부분만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예. 오늘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실제로 영향력이 큰 3후보가 상당히 당선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잖아요. 그리고 그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인원 많을 텐데 심상정 후보만큼은 사전 당일이 전혀 차이가 없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상정 후보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작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심상정 후보는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 심상정 후보는 안 했으니까 왼쪽에 이 두 후보는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더 그러니까 강하게 볼 수 이게 있는 거죠. 마이너스 2.8이라는 것은 기본 이 마이너스 2.8이죠. 0.28. 0.28이죠. 예. 2.8이라는 예.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네.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0.28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투표자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좌익 성향의 지지자들이 사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차이를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상이잖아요, 정상. 네네. 이게 정상인데 이쪽은 당연히 비정상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만약에 조작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3당은 건드리지 않았다. 보시죠. 이렇게 그냥 딱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2점 주셔도 큰 거 아닙니다. 3당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3당이 큰 영향력이 있는 지역조차도 1당, 2당의 후보의 어떤 그 조작이 의심되는 그 수치는 꾸준히 다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사전이 플러스 8.99. 네. 또 이쪽이 당일이 더 커가지고 마이너스 8.53이에요. 네. 거의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한쪽 올려주고 한쪽 내려주고. 근데 유력한 후보인 심상정 후보는 마이너스 0.28로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네. 이 이야기는 심상정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서도 당일 투표에서도 거의 비슷한 후보 선호도를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 같습니다. 3.12 그리고 여기 39.12, 39.02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실은 저는 이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사전 당일이죠. 네네. 그리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잠깐 제가 아까 그 체크를 이제 잘못했는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렇게 두 개 요렇게 요 두 개입니다. 요게 38.85 사전 39.1. 득표율. 네. 이게 당일 득표율.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예. 요렇게. 예. 요렇게 해 놓으시죠. 그러니까 이거 참 보면 문제가 크네요. 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대로 놔놓으시죠. 네. 좀 더 감상하게. 네. 여러분, 이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심상정 후보 겁니다. 0.28입니다. 네. 예. 심상정 후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 때나 당일 투표 때나 거의 비슷합니다. 한결같은 지지율을 예, 보인 건데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좌익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나오셨다는 이야기는 그 가설도 맞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유튜브 토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전에서 민주당, 보수 지역의 투표율이 낮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후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도 참, 이 심상정 씨도 참 멋있네요. 플러스 8.93, 마이너스 5.3. 네. 그러니까 그 당선이 된 심상정 후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나머지 두 후보만 어떤 뭔가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후보는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선거를 저도 이제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박빙 지역이라고 이게 정말 1%도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8% 이렇게 보인다. 이 정도는 아주 상당히 큰 수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집에 아이들하고 대화 나눈 그 애들은 그림을 잘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뭘 보여줬습니까? 저도 이제 애들한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여준 거죠. 이렇게. 근데 이쪽하고 다른 것 같아? 그러면 다르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도 아는 거죠. 요거하고. 네. 이게 21대. 네. 그 다음에 요게 20대. 20대 요거죠. 네네. 20대가 여기입니다. 1후보, 2후보죠. 3후보죠. 노란색이니까요. 이게 노란색이고. 네, 큰 변화네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상함을 이제 그 체크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양 후보가 동일하게 편향이 돼 있다. 한 후보는 늘어났고 한 후보는 줄어들었다. 너무나 똑같이 편향이 돼 있다. 삐뚤빼뚤하지 않고 일정하게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양쪽의 패턴이 똑같다. 8%면 8%, 7%면 7%, 2%면 2%. 이 패턴이 똑같아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패턴이 완전히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3당 후보가 영향력이 큰 후보가 나왔다 하더라도 3당 후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오히려 모든 전 지역의 1당 후보와 2당 후보만 어떠한 조작의 정황이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크다 이야기, 이렇게. 네, 그 크다를 첫 번째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크냐 이야기예요. 이거 믿으라고 어떻게 믿겠냐 이야기예요. 네. 돈 준다고 믿겠냐 이야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천금을 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야, 나는 이런 거 보면 기가 차가지고, 이걸 어떻게 음모론이 하냐. 진지하게 데이터를 한 번이라도 안 봤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조작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검토를 할 게 다른 게 없고요.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추진하는 거죠. 네. 분석을 이제 들어가는. 분석이 되는 거 같아요. 네. 본격적인 여러분 다음 패널 개봉 박두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형 연습을 한 거고, 근데 예형 연습만 보더라도 막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막 거의 내가 볼 때는 까무라칠 정도예요.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충격받았는데,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이게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아마 이게 차근차근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이건 엄청나게 놀랄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초등학생이 이미 놀라니까. 초등학생도 이제 판별을 하는 거죠. 아빠 이게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물어봤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의 특징들을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어떤 그 조치를 했냐면요. 일단 정렬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엑셀에 있는 정렬 기능을 이용하면 이제 쉽게 되거든요. 이렇게 정렬을 이런 식으로 네.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불규칙적인데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후보, 1후보 내용을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또 찾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어떤 걸 가지고 오름차순 해보고 또 요걸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전제가 이게 양쪽이 다 비슷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은 좀 이제 판별을 해봐야 되니까 적당하게 넣고 적당하게 빼서 원래 오차가 있을 원래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어떤 통계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호기심에 20대 총선처럼 비슷하게 좀 오차를 일부러 한번 줄여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냥 이 20대하고 21대의 그 격차가 너무 크니까 네, 그렇죠. 사전 지지율하고 당일 지지율 차니까 네. 그러니까 20대처럼 좀 소박하게 네. 좀 이렇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네. 문제를 고민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제로 왜냐하면 적당하게 다들 크고 적당하게 다들 작으니까 이걸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그 후보가 한쪽으로 이제 편향됐다는 것을 감안해서 반대 값을 넣어가지고 한쪽은 또 이제 1후보는 줄이고 2후보는 또 늘리고 해가지고 좀 이제 그 20대처럼 조금 이제 오차는 작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아주 극히 통계상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임의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것도 내가 좀 정말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큰 쪽은 좀 빼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큰 쪽은 좀 빼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 한국당 같은 거 좀 늘려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일종의 그걸 보정이네요, 보정. 네. 교정. 보정을 해봤어요. 예, 보정, 그걸 보정이라고 하죠. 네. 교정을 이제 그런 호기심에 출발했네요. 보정을 해보자. 네네. 그래가지고 이상적인 상태는 20세 총선으로 가자. 네. 해보시죠. 재밌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서울 지역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대체로 봤을 때 평균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요. 여기서 바로 여기 평균값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하단에 보면 예, 평균값이 12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12.42.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12% 뺀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네, 뭐 아주 상식적이네. 13% 빼면 마이너스 되고 조금 복잡해지니까 여유 있게 12%를 뺐습니다. 그 평균값 한번 내보시죠. 조금 전에. 네, 요렇게 드래그하면 합계도 나오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요것의 평균값이 12.45입니다. 네네. 그 12.45라는 이야기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플러스니까 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평균적으로 12.45%가 플러스다. 네. 그리고 여기는 통합당은 평균적으로 당일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보다 커서 마이너스가 나오니 여기다가 플러스로 12%를 대주자. 네네. 이렇게 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보정값, 네, 보정값이라게 나왔네요. 여기 보정값을 그렇게 줬습니다. 보정값을 이제 12%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12%를 한번 넣어보고 이제 다음 단계로 뭔가를 이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발점은 12%를 넣는 데부터 시작했네요. 네. 근데 그 12%를 어떻게 했냐면요. 3당에는 마찬가지로 영향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당에는 별 영향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1당 후보만 12% 줄이고 2당 후보만 12%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왔던 그래프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쪽이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제가 평가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 뭐 같이 보시면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정상처럼 보이는데. 자, 예, 예. 여기 있는 이 부분이요. 예. 이 부분이 20대입니다. 예, 20대 총선인데, 예. 이제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들쭉날쭉하죠. 이게 조금 이 크기를 똑같이 맞춰줘야 이제 더 비교가 용이한데, 예. 예, 간격을 비슷하게 맞췄을 경우에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요게 가만 계시 보시죠. 요게 20대. 네. 20대의 1후보, 2후보, 3후보 사이에 사전 빼기 당일의 네. 지지율의 표심인데 요게 21대입니다. 네네.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우리가 선입견을 안 드릴 테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이 정도면 오차범위다, 오차범위. 감내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이 납득이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다. 네네.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12% 보정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가 없어진 겁니다. 아까 그 인원을 얘기를 들었는데, 민주당 후보 투표갈 10사람과 한국당 후보 투표갈 10사람이 어떤 지역은 공통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어떤 지역은 7명이 가려다가 안 가고, 어떤 지역은 7명이 안 가려다가 가고, 어떤 지역은 똑같이 3명이 갈까 말까 하다가 이쪽은 더 가고, 갈까 말까 하다가 이쪽은 더 딱 똑같은 그 숫자가 안 간 겁니다. 서로가 어떻게 마음이 통하고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그 같은 지역 사람이 약속이라 한 듯이 일정 비율 빠지고 더했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가지고는 네. 결국 12%를 큰 데는 빼주고 네네. 적은 데는 더해줘야 보정을 해줘야 정상이 돌아오더라. 네. 이 12%가 용이잖아요. 네. 이게 의심을 받을 만한. 이 특별한 어떤 그 의미를 그때 가지는 분석하면서 그런 직관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거 일단 첫 번째 보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남아있거든요. 첫 번째 보정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정상적인 정도의 오차범위를 보였기 때문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걸 이제 이런 분석을 들어갈 때는 이미 이틀 밤을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하던 차였습니다. 상당히 피곤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돌아버렸네, 머리가. 네? 그걸 스쿠아피라. 뭐랄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어떤 탐구하는 그런 그렇죠. 어떤 호기심이랄까? 근데 이게 언론에도 안 나오고 다른 사람도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깊이는 안 들어갔으니 뭔가 내가 어떤 선구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희열도 약간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이 시민들의 주권을 표현하는 그 표를 투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게 조작의 의심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뭔가 더 확신이 들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피곤해도 잠을 못 자고 계속 이것저것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슈아님의 이제 기여 네. 이렇게 보면은 요 단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추적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보정값을 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문제는 이게 한 단계 도약하는 단계거든. 근데 이게 상당히 그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분석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저도 의아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해봤는데. 그 결국 모든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계속 발견해 나가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큰 결론이라는 것이 12% 보정값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됐다 보면 되겠네. 네. 그죠? 계속 해보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기쁨은 잠시였고, 기쁨은 잠시였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면요. 12%로 했더니 안 맞는 지역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가 12%로 다시 해볼게요. 자, 12%로 똑같이 했더니 또 이제 울퉁불퉁 불규칙한 패턴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요 지역에 네. 12%를 주니까 또 이게 이상하네. 예. 여기가 어디 지역이냐면 이제 대구입니다. 대구. 아, 대구구나. 예. 그러니까 서울과 대구는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르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이제 분석을 더 해보면 알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데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다.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를 넣었는데 네. 서울은 정상적인 분포가 20대처럼 나오는데 네. 나머지 지역이 안 나오고 네. 나머지 대구 같은 경우 8% 나오니까 네. 아, 지역 간 격차가 있는 것 같다. 지역 간 뭔가 다른 보정값이 적용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실은 바로 8%를 적용한 게 아니라 뭐 13%도 해보고 7%도 해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전 당일이 차이가 적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사전 당일 차이가 너무 적으면 이상한 거 아니냐. 왜 이날 똑같을 이유가 있냐. 너무 적으면 좀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 당일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게 더 정상인 상황인 겁니다. 왜냐? 같은 지역 사람들이 같은 성향에 가진 그 사람들 비율도 똑같은 사람들이 뭐 사전에 가고 당일 가는데 그 부분이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표본 집단 크기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10,000명, 20,000명 되게 되면은 네네. 무슨 좌파가 몰려가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 그 통계학을 조금만 보더라도 표본 집단이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좌파 시위, 뭐 우파 시위가 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규모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지역구 전체의 그 많은 크기의 숫자에 비하면 뭐 50명 정도는 그건 크진 않거든요. 이렇게 크게 표본 집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하고 같은 특성을 공유할 가능성이 엄청 높죠. 그건 뭐 기본이니까. 네. 표본 집단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대구 지역은 이제 8%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지역이요. 이렇게 보정값이 다 달랐습니다. 달랐다는 걸 이제 제가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느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보정을 했더니 원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저작의 정확이 확실한 어떤 확신감, 확실히 조작이 됐다. 이런 확신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왜 지역마다 다른가? 왜 지역마다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어떤 방법을 썼을 경우에, 똑같이 낮거나 똑같이 높으면 이걸 이제 뭔가 그렇게 된 원인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보세요.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어떤 지역은 4%입니다. 어떤 지역은 8%인데, 이게 9%, 6%, 7% 이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 똑같이 4%니까 다 대체로 맞고, 어떤 지역은 똑같이 이게 또 약간 오차도 아니고, 훌쩍 뛰어넘어 버리지 않습니까? 12%로 하니까 또 딱 맞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부산과 대구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한 개의 선거구 지역을 대구하고 경남은 또 가까운 지역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랑 여기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일 수도 있는데. 바로 붙어 있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 그러니까 서울 경기면 서울 경기 그 인접 지역도 있잖아요. 인접 지역은 있는 사람들은 또 성향이 비슷할 수 있는데 딱 맞아떨어지게 보정값이 전혀 다른 보정값이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차네.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작이 지역 단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 단위에 딱 그 지역을 딱 서울 경계선 그 모양대로 정확하게 어떤 특정의 어떤 그 조정값을 보이는데 그 바로 있는 옆의 지역은 이게 깎아지는 절벽처럼 딱 다른 수치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분명히 지역적인 어떤 누군가의 그 의사가 개입이 돼서 어떤 지역을 특정한 어떤 그 값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을 정확하게 넣은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요, 서울이라 하더라도, 뭐 강남 지역구 같은 경우는 뭐 좀 약간 또 보수적인 성향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거와는 별개로 서울 지역이면 똑같이 12%가 저런 성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차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은 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틀린 부분을 교정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이 처음에 12%부터 보정을 해 나가는데 네. 하다 보니까 갑자기 특정 지역 대구나 부산을 가게 되면은 보정값이 안 맞아 떨어지는데 안 맞죠. 예, 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try and error라고 계속 시행착오를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부산은 8%, 대구는 4%입니다. 네네. 그렇게 보정값을 딱 맞는 그렇게 최적 보정값을 찾아낸 거죠. 네. 최종 보정값을 조슈아 님이 찾아내게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하나는 앞에서 이미 어떤 확신을 가졌는가 하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뭔가 통계적 관리에 의해서 뭔가가 개입된 보정값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 가지고 각 지역에 맞는 보정값이 적용되더라. 네. 찾아낸 겁니다. 보정값을. 그러니까 네. 대구가 있는데 대구 바로 옆에 창녕이 붙어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창녕 사람들하고 대구 사람들이 일일청할 것인데도 네. 창녕 보정값하고 대구 보정값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승영도 비슷하겠죠. 아. 네.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신 결론이 네. 누군가가 네. 통계적 개입을 통해 가지고 특정 지역에 맞는 어떤 값을 부여했다. 공통적으로 그 지역의 서울 심지어는 그 지역의 진보적인 아니면은 이제 그 보수적인 성향이 관계없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그 구역 주소지를 봤을 때 그 큰 구역 내에서는 완전 동일합니다. 서울, 네. 인천, 네. 경기, 대전, 부산, 경남, 울산이 다 보정값이 달랐다는 거죠. 네네. 서울이 12%였습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믿기는데 여러분이 엑셀 파일을 직접 열으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올려보시죠. 네네. 올려가지고 그냥 보여주시죠. 이게 네네. 뭐. 이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예, 직접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TV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수 진영 뭐 아니면 뭐 진보 진영 유튜버들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검증할 수 있을 때는 한번 검증해 보시는 것이 이것이 주인의 어떤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12%가 계속된다는 것은 서울 지역의 네. 여당, 야당 후보들이 네. 드러내는 특징이거든요. 이 지역은 또 다르고요. 이 지역은 경기입니다. 경기. 경기. 네. 특이하게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은 수치가 일정했습니다. 12%. 네, 12%입니다. 그 계속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쭉 내려오시면은. 네, 조금 줄일게요. 이쪽은 안 보여서. 조금 줄이셔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일단 숨기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보이니까요. 딱 바로 나오네. 네. 이제. 충북, 충남은 12%. 아, 충북, 충남은? 네. 여기 충북, 충남이 이제 12%입니다. 네. 쭉 내려가 보시죠. 물론 이렇게 보정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북, 전남 지역은 수치를 여러 가지를 넣어도 보정이 안 돼. 네. 그거는 일종의 그 랜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글쎄,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 어떠한 수치를 넣어도 보정이 안 됐다라는 의미는 조작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예 아까 전남, 전북, 광주는 보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었잖아. 그건 그렇긴 하죠. 네. 보정할 필요가 없는 데다 보정가를 넣으니까 더 왜곡이 생기겠지 뭐. 그렇게 봐야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미 전남, 전북, 광주는 이미 20대 총선하고 같이 표준 오차 범위 내 모든 것이 다 분포가 되어 있을 게 보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그다음 그 전남, 호남 지역은 원래 그 차이가 크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크게 뭐 보정할 필요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제 보정은 그냥. 그다음 계속 넘어가 보시죠. 이게 마지막이고요. 제주까지 해서 마지막인데, 이제 대체로 12%. 제주가 몇 프로였습니까? 제주도 이제 12%고요. 12%.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혀요. 여러분, 보정값까지 찾았는데,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거죠. 보정값까지 온 것만 하도 찾아낸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큰 도약입니다. 우리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기여하신 이번에
총선 의혹을 파헤치는데 기여하신 큰 기여가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보정값을 찾아낸 거. 네. 지역별 특화된 보정값을 찾아낸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보정값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네. 보정값의 기원이죠. 예, 알아본 거죠. 예. 예, 그게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접근을 해본 겁니다. 이게 그 모든 것은 가정이고 조작이 됐다는 걸 가정했을 경우에 어떤 이제 공통점을 보이는가라는 거 봤을 때 정확하게도 그 관할 지역, 그 특정 선거구의 전체 통합 지역, 그러니까 뭐 일개 지역구가 아닌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경기면 경기 그 똑같은 전체 지역구의 정확한 수치가 임의적으로 어떤 손을 댄 흔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네. 손을 댄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네. 수치상으로. 수치상. 이거는 지문과 같은 거라서. 지문과 같은 예, 누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잡았다가 뭐 범죄자가 이제 잡았다가 이게 이 핑거프린트가 남는 것처럼 이걸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남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10년, 20년, 30년이라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돼서 박제되어서 이건 보관될 수밖에 없는 수치.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이 진실을 가릴 수가 없을 거다. 예, 왜 그런 거 하니까 이걸 지워버리면 국민들이 난리가 나죠. 그냥 밝혀진 것이니까 국민들이 드러낸 것이 그냥 숫자로 다 드러난 거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심층 분석 단계가 남았네. 그러면 그게 왜 탄생했느냐? 다음 단계. 예, 다음 단계 해보죠. 어렵습니다. 예.